선생님, 건강해지려고 매일 걸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74세 김씨 할아버지가 무릎에 물이 차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30년간 매일 1시간씩 산책을 해오신 분이었어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많이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70세 이후 매일 산책하는 분들의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주 3회 산책하는 분들보다 무려 4배 높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건강을 위해 시작한 산책이 오히려 관절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무서운 진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과도한 운동으로 무릎 수술을 받은 70세 이상 어르신이 무려 2만 3천 명입니다. 하루 평균 63명. 이 중 80%가 건강을 위해 매일 산책하던 분들이었어요. 30년 경력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공개하는 무릎 관절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걷기법.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이 통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매일 만보 걷기에 도전하다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은 72세 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루 만보를 권장한다는 말을 듣고 3년간 매일 빠짐없이 만보씩 걸으셨어요. 비 오는 날에도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실 정도로 성실하셨습니다. 하지만 걷기 시작한 지 2년 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근육통이라고 생각하셨죠. 3년 차가 되자 걷기는 고사하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MRI 촬영 결과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70세 이후 무릎 연골 재생 속도는 20대의 15%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매일 만보를 걸으면 연골 마모량이 재생량의 5배가 넘어요. 결과적으로 박씨 할아버지는 인공관절 수술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셨고 수술 후 재활 기간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매일 등산으로 무릎 인대를 다친 68세 최씨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산에 가면 건강해진다는 말을 믿고 15년간 매일 동네 야산을 오르내리셨어요. 날씨가 나쁜 날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죠. 65세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66세부터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뚝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생겼어요. 하지만 운동하면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속 등산을 하셨습니다. 결국 무릎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60세 이후 등산 시 무릎 부담을 측정한 연구 결과를 보면 평지 걷기에 3.5배 압력이 무릎에 가해집니다. 하산할 때는 4.5배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높은 압력이 매일 반복되면 연골과 인대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발목까지 다친 70세 이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늙어도 빨리 걸어야 젊어 보인다며 매일 빠른 속도로 산책하셨어요. 보통 사람이 분당 100m 걸을 때 이씨 할아버지는 분당 130m로 걸으셨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과 반사신경이 떨어집니다. 빠른 걸음은 낙상 위험을 크게 높여요. 결국 길에서 넘어져 발목 골절상을 입으셨고 석 달간 깁스를 하셔야 했습니다. 고령자 골절은 회복이 느려서 완전히 나으시는데 1년이 걸렸어요. 이제 과학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연골 마모 속도가 재생 속도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20대 연골 재생 능력을 100%라고 하면 40대는 70%, 60대는 30%, 70대는 15%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매일 걷기를 하면
연골 마모량이 젊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됩니다. 재생은 느려지는데 마모는 계속되니까 연골이 점점 얇아져요. 연골 두께를 측정한 연구를 보면 매일 걷기를 하는 70대의 무릎 연골이 주 2회 걷는 분들보다 평균 40% 더 얇았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근력 감소와 운동량 불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매년 1%씩 감소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가장 빨리 약해져요. 이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매일 걷기를 하면 무릎 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갑니다. 근육이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관절이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근력 측정 연구 결과 매일 산책하지만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70대의 허벅지 근력이 또래 평균보다 20% 낮았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잘못된 걷기 자세와 속도입니다. 고령자의 이상적인 걷기 속도는 분당 80에서 90m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빨리 걸어야 운동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무리하세요. 분당 120m 이상으로 걷기 시작하면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충격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균형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해요. 걸음걸이 분석 연구에 따르면 빠르게 걷는 고령자의 무릎 충격력이 적정 속도로 걷는 분들보다 2.5배 높았습니다. 이제 올바른 걷기법과 관절 보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적정 걷기 횟수를 지켜주세요.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권장하는 고령자 걷기 횟수는 주 3에서 4회입니다. 매일이 아니라 하루 걸으면 하루는 쉬는 것이 좋아요. 걷기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요일 걷기, 화요일 휴식, 수요일 걷기, 목요일 휴식, 금요일 걷기, 주말 중 하루 더 걷기가 최적입니다. 휴식일에는 무릎 관절이 회복할 시간을 가져야 해요. 연골에 영양분이 공급되고 미세한 손상이 치유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 적정 걷기 시간을 지켜주세요. 한 번에 걷는 시간은 3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 오래 걷고 싶으시면 중간에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걷기 시간별 무릎 부담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30분까지는 안전 범위지만 45분을 넘어가면 관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1시간 이상 연속으로 걷는 것은 70세 이후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걷기 속도를 유지해 주세요. 고령자에게 이상적인 걷기 속도는 분당 80에서 90m입니다. 이를 쉽게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평소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걸으면서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적정 속도예요. 만약 숨이 차서 대화하기 어렵다면 너무 빠른 겁니다. 속도를 줄여주세요. 네 번째, 걷기 전후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해주세요. 걷기 전에는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발목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걷기 후에는 무릎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주세요. 따뜻한 물수건으로 무릎을 찜질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적절한 신발과 지팡이를 활용해 주세요. 운동화는 충격 흡수가 좋고 밑창이 두꺼운 제품을 선택하세요. 바닥이 얇은 신발은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을 전달합니다. 균형이 불안하신 분들은 지팡이나 워킹 스틱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여섯 번째, 근력 운동을 병행해 주세요. 걷기만으로는 근력 강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 정도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허벅지 근력이 강해지면 무릎 관절에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이제 무릎 관절 건강 체크법을 알려드릴게요.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면 주의 신호입니다. 뚝뚝, 드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으면 관절 손상이 시작된 것일 수 있어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진다면 무릎 연골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내려갈 때 더 아프시면 연골 손상을 의심해야 해요. 무릎이 붓거나 물이 찬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는 관절염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다면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진 신호입니다. 적절한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필요해요. 걸을 때 다리를 절거나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진다면 즉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체중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에는 3kg의 부담이 추가됩니다. 쪼그려 앉기나 무릎 꿇기는 피해주세요. 바닥에 앉을 때는 의자나 방석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세요. 특히 내려갈 때는 무릎에 체중의 3배 압력이 가해집니다. 찬 곳에 오래 있지 마세요. 추위는 관절을 경직시켜 부상 위험을 높입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뼈와 연골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시면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같은 연골 영양제도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관절에게 주성분이 물이거든요. 무릎 관절에 좋은 대체 운동도 소개해 드릴게요. 수영이나 물속 걷기는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가 뛰어납니다. 실내 자전거 타기도 좋은 대안입니다. 무릎 관절에 무게 부담 없이 근력을 기를 수 있어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저강도 운동도 관절 유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의 걷기 습관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드리세요. 너무 자주 하거나 무리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관찰해 주세요.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면 즉시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라고 넘기지 마시고요. 적절한 운동용품을 선물해 드리세요. 좋은 운동화, 워킹 스틱, 무릎 보호대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함께 걸어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걸으면 무리하기 쉬운데 가족과 함께하면 적정 속도를 유지하기 쉬워요.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매일 걷기에서 적정 걷기로 바꾸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절을 보호하시면 분명히 건강한 무릎으로 오래오래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무릎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걷기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평생 건강한 다리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걷기는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